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금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막 입장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 3개월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현장 실황 육성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암행어사 안진걸 소장 나와 있어요. 자, 박연미 기자. 네. 주요 골자가 이제 승계 문제, 노조 문제, 뭐 시민사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대략 10분 정도의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초동 삼성 본사 사옥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는데 가장 관심이 끌었던 건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경영권과 관련해 평소에 생각을 해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는데 네. 주식은 나눠줄 수 있으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어온 승계 문제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와 SDS와 관련한 비난을 알고 있다.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약속하되 승계 논란이나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15년 5월에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그 교환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제일모직의 자회사이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작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갔어요. 예. 다만 시민사회와 소통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 기술은 인류인데 삼성을 위한 그 시선을 따갑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혁신과 기술력에 집중하고 신사업에 도전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가 보다 윤택해지고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 마지막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안진걸 소장님. 예. 네. 저 자칭 삼성 전문가시잖아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특히 노조 관련 언급이 예. 있었는데. 우리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 들으시면서 격세지감이나 또 만시지탄이라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인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조는 안 된다. 예. 뭐 사실 그게 이병철 회장만 그런 게 아니죠.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온갖 정경유착과 부당한 특혜로 그룹의 몸집을 키우면서도 노동자나 소비자들은 정말 무시하고 탄압하기 일쑤였던 재벌 총수들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국제사회 규탄까지 받아가면서 고소하던 게 삼성인데 네. 최근에 촛불시민혁명 전후에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노동 존중이 표방되면서 이 뭐 노조를 존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총수 입으로 오늘 공식적으로 뭐 취재진만 100명이 훨씬 넘게 모였다는데요. 예. 지금 우리 허리칸 라디오에서도 생중계할 정도로 무게 있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무노조 경영을 완전 폐기한다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동 3권을 완벽히 존중하겠다. 준법 경영까지. 이건 저는 비록 파기한 송심을 앞둔 재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 측면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아주 중대한 선언을 생각합니다. 삼성이 그동안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사실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게 네. 제가 여기 오면서 곰곰이 제가 참여연대 다니면서 그 아버님이었던 이건희 회장님과 또 아드님이 이재용 부회장 고발한 게 몇 건인가 지금까 세지를 못하겠어요. 10건이 넘었어요. 주로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셨어요? 불법 승계, 네. 뇌물, 정경유착, 부당특혜, 노조 파괴, 공권용매에서 탈세.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벌하고 다르게요. 삼성은 정말 지독하게 심지어 검사 판사까지 매수한다는 의혹이 들 정도고 그래서 그 엑스파일에서 실제 떡값을 500에서 몇 천만 원 주는 것도 밝혀졌는데 네. 올해 그거 폭로했던 MBC 상황 기자하고 노회찬 전 의원만 처벌받는 황당한 놈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고 그 핵심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게 삼성의 역사였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삼성을 외국에서 만나면 자랑스러워해요. 저도 밖에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이건 아니지 그랬고 예. 심지어 요즘 이제 국제화된 사회니까 외국 동포들이나 외국 유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나라에서 삼성이 잘 나가긴 하지만 존경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해외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에도 신경을 썼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한편으로는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이제 예전 그런 70년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 특혜받아가지고 노조 파괴하고 네. 국민들 막 속이고 공권력 매수하고 이거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깨달음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고 저는 한국 사회가 계속 더디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처도 대단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사회가 또 진일보해지고 있다. 그런 역사적 순간을 지금 같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네. 이렇게 감히 평가해 봅니다. 안진걸 소장이 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박연미 기자. 네. 아이들한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소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맡기게 됩니까? 소유하고 경영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반성문입니다. 일종의 이 반성문 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 중에 눈길에 가는 부분이 삼성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다. 환경이 변했고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사회의 룰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승계할 생각이 없다는 점 밝혔어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 우리가 왕정이나 황제정이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 보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정치와 통치 행정은 총리가 대신하지만 네.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 같은 것들은 주주들이 받게 되는 거고 아이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은 이른바 월급 받는 CEO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고요. 네. 해외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사안을 보면 스웨덴의 금융 중심의 대기업 재벌 가문이 있습니다. 발렌벨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 승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기 전에는 그룹 안으로 들이지 않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고 했던 모범 사례를 삼성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야기 꺼낸 게 경영권 승계 과정,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중심으로 이게 이미 벌써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전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제가 99년 1월 달에 참여연대를 첫 출근했는데요. 네. 그때 참여연대가 오밤중까지 막 대책해야 하면서 막 투쟁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SDS 에버랜드를 통해 가지고 이건희의 경영권을 이재용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 한 16억인가 내고 이 수십조 원대의 가치회사의 경영권을 불법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20년 넘게 시민사회 단체들이라든지 각종 노동 전문 단체들이 또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지를 제가 지켜보고 또 감시도 잘해야겠지만은 무리하게 자기 자식들에게 사실 검증도 되지 않은 이재용한테 이렇게 우리 국민연금도 엄청 투자되고 그동안 국민들 세금도 많이 지원이 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대 재벌 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가도 되는 거냐라는 이런 경영학적 문제제도 있었거든요.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본주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안하다. 네. 이재용 씨가 이런 게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도 많이 깨달았고 무조건 자식들의 경영권을 그룹을 경영권을 승계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 아까 무노조 경영 폐기와 함께 다시 한번 선언한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에 주력인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뭐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밖에 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그건 전문 경영인을 이제 도입하겠다는 뭐 그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이제 성명을 보는데 근데 몇 가지 언급이 빠진 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두 개만. 근데 삼성이 최근에 우리 국내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를 2번이나 하고 최순실이 권력자라는 걸 발빠른 정보로 알아내가지고 말이라든 여러 뇌물을 제공한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재판받으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삼성의 정말 무지막지한 노조 파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미행당하고 뭐 납치당하고 감시당하고 심지어 시신을 거기 한거에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경찰하고 짜고 빼돌린 것도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사실은 네. 이건 팩트로 확인됐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시사 보도에서 많이 뭐 나왔죠. 많이 나왔고 다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로도 확인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지금 강남역 삼성전자 사거리에서 김용익 그 해고 노동자가 예. 지금 올해 다가오는 6월 10일이면 1년째 고공농성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가장 극악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면서 사과도 하고 이 문제 바로 해결하겠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면 안 소장님 보기에 예. 사과가 100점에 몇 점짜리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재벌 그 보통의 이웃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사랑하고 네. 재벌 대기업들 행포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커서 굉장히 저평가를 싶지만 저는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는 말 하나라도 공식적으로 노동 3권을 그동안 그걸 일체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던 세계에서 거의 뭐 마지막 남은 영역의 그 불법과 반문명적 영역의 그 태도를 버리고 국제사회 국민들에게 그걸 완전히 선언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60, 70점은 주고 싶습니다. 60. 근데 이 60, 70점이 7, 80점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평가가 올라가려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지금도 1년 가까이 고공농성하고 있는 철탑에서 거기를 한번 찾아간다든지 정말 그래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랑 연루돼 가지고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박영미 기자님이 이야기한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강행했는데요.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려 제일모직 가치는 올려가지고 결국 이재용 일가의 가치를 극대화시켰는데요. 그 가서 우리 국민연금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분노나 악몽이 생생합니다. 최소 수출에서 많게는 수조 원으로 평가되는 국민연금의 손실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국민연금 당시 정책 결정자들도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사과도 이건 저는 후속해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노조금까지 건드릴 정도로 부도덕하고 자신들의 권력이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예, 오늘 대국민 사과가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어쨌든 이 사과의 과정을 보면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여기서 권고한 사항을 지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과문 말미에 최근 2-3달 동안 국격이 뭔지 봤다. 의료진들의 봉사를 받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안간힘인데 이 부분이 아마 고려가 될 것 같아요. 양형 기준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은 그르게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파기환송심 재판이 언제 열립니까? 지금 아직은 그 선고 날짜는 안 잡혔죠. 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판사님이 자꾸 무슨 준법감시 같은 거 외국처럼 좀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권고해서 이제 박 기자처럼 이게 시작된 게 있거든요. 준법감시위원회가. 다만 그래도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법조계나 시민단체가 비판했습니다만 들어가신 분들의 몇몇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지영 전 그 노동전문 대법관도 계시고 네. 그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공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재판에 일부 영향을 끼치긴 끼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재판부에 부탁드린 게 그러니까 특검이 열받아 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됐는데 이게 기각됐거든요. 결국 옆구리 예. 찔러 저리지만 그래서 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진전은 진전인데 그게 재판에서 좋은 판결 조금 이끌어내고 또 그걸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또 뭐 정체된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 이제 소비자들도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 알겠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은 내려줘서 다시 이런지 못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중계해드렸고 이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하고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